영미는 오늘도 아침부터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급날이 되면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면 남는 건 언제나 세 자릿수뿐이다. 아이 둘 남편 하나, 네 식구가 먹고 사는 집안 살림이 그만큼 빠듯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가장 무거운 짐은 밥값이 아니라 학원비였다. 엄마 이번에 수학학원에서 새로운 교재 쓴대. 교재비가 좀 더 든대. 중학생 딸이 덤덤하게 말했을 뿐인데 영미는 순간 숨이 막혔다. 교재비 몇만 원이 대수냐 싶겠지만 국어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까지 다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고등학생 아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원이었다. 금값보다 더 비싸네 진짜. 영미는 중얼거리며 웃어보았지만 그 웃음은 곧 입가에서 굳어졌다. 그만 돈이 10몇만 원 한다지만 아이들 학원비는 그 몇 배였다.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었다. 학원을 그만두면 불안했다. 친구들 대부분은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입이 멀어질까봐 겁이 났다. 영미는 알았다. 그 두려움은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들의 것이란 걸. 남편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연봉은 제자리였다. 인플레이션은 매년 오르는데 남편의 월급만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여보, 우리 진짜 부업이라도 해야겠다. 부업? 무슨 부업을? 요즘 물류센터 알바도 괜찮대. 밤에 몇 시간만 일하면 꽤 된다고 하더라.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영미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물류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비슷한 또래의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다. 누구는 학원비 때문에, 누구는 대출금 때문에, 누구는 노후 준비 때문에 모두 각자의 이유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다. 애들 학원비만 아니면 나 이런 일 안 해. 그니까요, 요즘엔 영어학원 한 과목이 40만 원이래요. 그 말에 모두가 한숨을 내쉬었다. 새벽 2시 박스를 나르고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트럭으로 옮기기를 반복했다. 손톱 밑으로 먼지가 끼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영미는 참고 버텼다. 일당 6만 원. 그 돈이면 아이들 영어학원 한 주치라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자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더 이상 버티질 못했다. 병원에서는 과사용 증후군이라 했다. 이대로는 오래 못하시겠어요.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미는 멍해졌다. 쉬면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벌면 학원비를 못 낸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엄마로서 실패한 기분이 든다. 영미는 그날 밤 휴대폰을 붙잡고 멍하니 유튜브를 검색했다. 주부부업, 쉬운 돈벌이, 재택근무. 끝없이 영상들이 쏟아졌다. 블로그로 한 달에 200만 원 벌기, 주부도 가능한 유튜브 수익화, 하루 1시간으로 월천도전. 제목만 보면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았다. 영미는 그 길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이름은 영미의 현실 토크.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영미입니다. 오늘은 중학생 딸 학원비 얘기 좀 해볼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다. 그래도 찍고 편집하고 올렸다. 구독자는 10명, 20명, 30명으로 조금씩 늘어갔다. 댓글에는 공감돼요. 저도 그래요 같은 말들이 달렸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하지만 수익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달 내내 영상을 올려도 광고 수익은 고작 10,000원 남짓이었다. 이래선 학원비커녕 라면값도 안 되겠네. 그녀는 자주적으로 웃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블로그였다. 밤마다 키워드 검색을 했다. 초등 영어 추천, 학원비 절약법, 부업 후기 같은 글들을 쓰며 방문자를 모았다. 처음엔 하루 방문자 10명이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100명이 넘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승인 메일이 왔을 때 영미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이제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수익 3,200원. 뭐라도 해보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영미는 한숨을 쉬었다. 새벽에 글을 쓰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다. 딸은 영어 단어장을 외우며 엄마 나 나중에 통역사 될래
라고 말했고 아들은 엄마 내년에 모의고사 잘 보면 장학금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며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영미를 버티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의 숫자는 여전히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통장 잔고는 줄고 카드값은 늘었다. 그녀는 어느새 금값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학원비가 먼저 떠올랐다. 금은 오르면 반가운 재테크의 상징이지만 학원비는 오를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밤 1시 영미는 다시 블로그 편집창을 열었다. 오늘도 돈이 부족하지만 나는 엄마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렇게 또 한 줄을 써내려갔다. 봄비가 잠깐 내려 공기가 부드러워진 저녁, 영미는 동네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 갔다. 공공교육 학습 지원 안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자리에 앉자 사회자가 말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학교 온라인 튜터링, 구청 학습 코디네이터, 그리고 지역 장학재단의 소득 연계 장학금이 있습니다. 영미는 무심코 메모를 시작했다. 튜터링 신청 4월 말 마감, 장학금 성적 소득, 증빙 필요, 교재 공동구매. 옆자리에 앉은 엄마가 속삭였다. 저희 큰애 작년에 온라인 튜터링으로 수학 올랐어요. 늦지 말고 꼭 신청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다. 엄마가 오늘 설명회 다녀왔는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수업이 있대. 학원만이 답은 아니라더라.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딸이 먼저 눈을 반짝였다. 엄마, 그거면 저 밤에 단어 외우던 시간 줄일 수 있어? 줄일 수 있을지도. 대신 집중해서 해야지. 영미는 그날 밤 동사무소 홈페이지와 학교 알림장을 샅샅이 뒤져 신청서를 냈다. 요구 서류는 끝도 없이 많았지만 물류센터에서 박스 붙이던 손으로 스캐너에 서류를 척척 올렸다. 프린터가 덜컥거릴 때면 가슴이 따라 덜컥거렸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온라인 튜터링 배정 결과가 나왔다. 주 2회 저녁 시간대. 아이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 속 대학생 멘토와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수학은 개념부터 다시 가볼게요. 오늘은 함수 기초부터. 영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 동그란 표시가 문제풀이 속도를 보여주는데 딸의 바가 조금씩 차올랐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어쩐지 가슴을 데웠다. 수업이 끝난 뒤 딸이 수줍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이해가 됐어. 아들도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나 이거 계속 해볼래? 영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거면 된다. 금값이 아니어도 되는 길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가계부의 숫자는 여전히 거칠었다. 유튜브와 블로그는 소득이 들쑥날쑥했고 편의점 야간은 체력이 버거웠다. 영미는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래 버틸 수 있는 일, 가치가 쌓이는 일. 그 문장을 공책맨 앞장에 적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잘하는 건 솔직하게 말하는 것, 실패를 기록하는 것, 사람들의 사소한 사정을 헤아리는 일이었다. 그 다음 영상부터 영미는 화려한 썸네일을 벌였다. 대신 제목을 이렇게 썼다. 학원비 때문에 물류센터 갔다가 손목 나간 이야기. 블로그 한 달 수익 3,200원, 그래도 얻은 것. 무료 튜터링 신청 서류, 막히는 부분 5가지. 영상은 튜토리얼처럼 건조했지만 댓글이 달라졌다. 저도 손목 아파서 그만뒀어요. 보호대로 버텨볼까요? 서류 3번 항목에서 막혔는데 알려주신 대로 하니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영미의 실패담에서 자신의 통로를 찾았다. 영상 아래에는 지역 장학재단 링크와 서류 목록,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체크리스트가 달렸다. 구독자는 여전히 느리게 늘었지만 한 명 한 명의 흔적이 또렷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엄마가 말했다. 언니, 그 체크리스트 프린트해서 가져가도 돼요? 모임에서 나눠주려고. 그럼 그게 필요해서 만든 걸. 그는 곧 그럼 다음 모임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다. 영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되는 일일까 보다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모임에서 영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 가계부 워크숍에 강사 보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전문가는 따로 있고요.
일지 작성과 실제 생활 팁을 전해주시면 돼요. 사례가 많으시잖아요. 사례라니 그간의 고생이 이렇게 이름을 얻는구나. 영미는 종이컵 커피를 쥐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제자리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 워크숍 첫날, 그는 자신의 가계부를 스크린에 띄웠다. 항목마다 삐뚤빼뚤한 글씨, 빨간색 동그라미들, 실패라고 적힌 포스트잇까지 그대로였다. 부끄럽지만 이게 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바꿨더니 숨이 트이더라고요.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불안을 줄여야 했어요. 불안 때문에 무리한 부업을 하다 몸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공공지원부터 신청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고 줄을 서서 질문을 해왔다. 영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들으며 필요한 서류를 적어주고 일정표를 같이 짰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돈만을 위해 뭘 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회사에서 팀장님이 프로젝트 성과로 보너스 조금 나왔대.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영미는 그 봉투를 들고 잠시 말이 없었다.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말했다. 그리고 나도 바꿔보려고. 야간 대학원은 무리고 사내 교육 프로그램 신청해봤어. 데이터 관련한 거라던데 승진하려면 이쪽이 답이라네. 영미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좋아. 우리 둘이 같이 바꿔보자.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담임이었다. 어머님, 지난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크게 올랐어요. 튜터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장학 추천이 가능해 보입니다. 수학이 너머의 말이 흐릿해질 만큼 눈물이 맺혔다. 전화를 끊고 나니 딸이 달려와 수첩을 흔들었다. 엄마, 나 이번에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보래. 멘토 선생님이 추천했어. 영미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았다. 아이들의 몸에서 땀 냄새와 샴푸 냄새가 섞여 치솟았다. 그 단순하고 생생한 냄새가 금보다 비쌌다.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갔다. 이번 주 라이브는 학원비 절감 Q&A로 할게요. 제가 아는 건 다 드릴게요. 모르면 같이 찾아봐요. 라이브 당일 화면에는 동그란 프로필들이 떠다녔다. 경기맘, 부산 아빠, 영등포 삼촌. 누군가는 교재를 공동 구매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누군가는 무료 프린트 사이트를 공유했다. 누군가는 우리 동네도 워크숍 열어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영미는 채팅창에 흐르는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고 링크를 정리해 나갔다. 방송이 끝난 뒤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한 마음이 남았다. 혼자가 아니구나. 여름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블로그에는 장학금 시기별 달력과 서류 체크리스트가 상단에 고정되었다. 방문자는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다. 작은 수익이 매달 같은 날짜에 찍히기 시작했을 때 영미는 달력을 넘겨 남편의 교육 일정과 아이들의 시험 일정을 한눈에 보이게 그려 넣었다. 그리고 빈칸에 자신을 위한 일정을 적었다. 주 2회 도서관 1시간, 운동 30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지만 그 일정이 가장 반짝여 보였다. 한밤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들이마시던 영미에게 딸이 다가왔다. 엄마. 응? 나 통역사 되고 싶다는 거 그거 진짜야. 학원도 좋지만 엄마처럼 붙잡고 끝까지 해볼래? 영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대신 엄마도 약속 하나 받아낼래? 아플 때는 쉬기. 딸이 웃었다. 응.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 동네 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워크숍이 정규 강의로 편성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강의명은 불안을 정리하는 가계부. 이름을 지을 때 영미가 제안한 문장을 그대로 썼다. 강사료는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스케줄은 안정적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다음 달을 바꾸는 데 쓰였다. 첫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잿빛 하늘 아래 영미는 휴대폰을 들어 오래전 찍었던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물류센터 초입 형광조끼를 입고 찍은 셀카였다. 땀으로 젖은 앞머리, 어둡게 파인 눈두덩.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삭제하지 않고 즐겨찾기로 옮겼다. 그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길이 보였다는 걸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과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남편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 수업 과제 통과. 아들은 장학 추천서를 내일 제출한다고 했고, 딸은 말하기 대회 예선 통과 소식을 들려주었다. 우리 오늘은 그만 돈 대신. 영미가 말끝을 흐리자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다. 대신 감자탕으로 축하하자. 모두가 웃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고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사이로 영미는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간의 무게를 보았다. 대단한 부자가 된 것도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불안이 줄었고 길이 보였다. 길은 비싸지 않았다. 다만 오래 걸을 수 있을 만큼 단단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방에서 일정한 숨소리가 들리고 거실에는 달력 한 장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릴 듯 고요했다. 영미는 마지막으로 가계부를 덮었다. 빨간 동그라미 옆에는 연필로 작게 적힌 메모가 있었다. 금값보다 비싼 것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시간. 오늘은 그 시간을 조금 벌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의 어둠 속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가는 소리와 이어지는 숨,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하루의 예감. 영미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또 한 칸만큼 앞으로.